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연말이면요 항상 부각이 되는 고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하락한 3006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나흘 만에 하락 반전이죠. 자,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3포인트 상승한 99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지난주 수목금 3일 강세도 불구하고죠, 나름대로 양대 시장 좀 선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 그 이유는 오늘 오전장에요, 중국 3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시장 전망은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5.2% 상승할 걸로 봤고, 블룸버그 통신도 5% 상승할 걸로 봤는데 4.9%. 특히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7.9% 증가한 거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낮아졌어요. 그럼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것이 맞는데 중국 증시 0.1% 하락에 그쳤고, 또 아시아 증시인 일본 증시도 0.1%, 대만은 0.4%죠. 우리 증시는 혼조 마감,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특히요, 수급적인 상황, 내면에 흐르는 힘도 좀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환율 부분 보면요, 5원 20전이 상승한 1187원 60전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 쪽에 350억의 순매수를 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업종별로 보면요, 이 화학업종, 그죠? 594억 순매수죠. 전기전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774억, 운수장비, 여기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09억 순매수죠. 전체적으로는 350억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 종목에 거의 뭐 한 1700억 정도를 매수를 들어왔다. 특히 전기전자 774억 중에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들어왔죠. 즉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들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수를 크게 뺄 마음이 없다라는, 그죠? 그런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으로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에 이 테이퍼링, 11월 3일이죠. FOMC가 열리는 거. 그리고 국내 금통위가 11월 25일.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다음 달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2013년에 봤을 때도 테이퍼링, 미국 테이퍼링에 인해서 국내 증시, 그죠? 구체화될 때 발표가 났을 때 국내 종합지수가 한 12, 13% 정도 하락에 그쳤다. 최근 하락폭도 우리가 지난 7월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맞췄고, 만약에 10월 달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말아야 돼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지금은 시장을 접근하고 기본 물량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내일은 조금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오늘은 이제 주요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올 3분기 그리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요, 올해 전체적으로 한 1조 4천억대, 상당히 좋게 나왔죠. 사상 최대죠.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낙폭 가대에 따라서 삼성전기죠. 우리 한번 관심 필요하고, 또 자동차주,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만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우리가 종합지수는 최근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자동차 쪽은 먼저 주가가 뜨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수 뜰 때 오히려 조금 옆으로 쉬어가는 보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시장의 안정차지만 얘네들이 또 간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기아 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뭐 강보합선에 마감됐기 때문에 계속
유효적으로 단기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말이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주식 있죠. 고배당주, 배당을 받기는 거. 그래서 5% 이상 배당이 전망이 되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는데, 그 중에 뭐 KTNG, 우리 아마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탄소 중립. 오늘 정부가 발표했죠. 2030년, 2050년 확정을 줬어요. 그러고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수소 관련 종목, 두산 그쵸? 푸어셀하고 그리고 비나텍, 이 두 종목 한번, 이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 그리고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달에 국내 진출이죠. 거기에 따른 콘텐츠 관련 종목도 강세. 아직 시간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좋은 얘기,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미리 움직여서 그 부분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주가가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보유한 물량만 좀 보유하면서 일부 크게 올릴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것은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중에 좀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있죠.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은 좀 움직였지만 좀 조정받을 때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차전지 뭐 다시 한번 요 종목군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전기차 침투, 그러니까 올 6월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가, 전기차가 그만큼 잘 팔렸다.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뭐 한 10% 후반대고, 뭐 세계적으로 지금 한 8% 정도 나오라는데 작년에 4%라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에서 20%. 왜? 주가는 미래 선반영, 그죠? 지금 주가는 15%, 20% 내려오고 20%가 갔을 때는 뭐 50% 절반 정도가 시장 점유율 차지할 걸로 보고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그러한 부분들 좀 경계심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뭐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뭐 삼성전기 아니면은 자동차, 고배당주, 수소 관련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그죠? 시장 판단을 잘못하면은 빠질 것 같아서 2, 3일 하락하면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또 2, 3일 뜨면은 또 따라가, 그러면 또 엇박자 계속 나면은 손실이 크게 커집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변동성 커질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주죠? 자, 자동차 지금 3분기 실적,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이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가동률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도 크게 감소를 했다죠. 여기 보면 18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생산한 자동차는 총 76만 대로서요. 3분기, 매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3년 만에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 당연히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죠? 만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1% 줄어든 586억을 기록할 걸로 하나금융, 그죠? 내다보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것도 가장 먼저. 그 이유는, 그죠? 우리가 이 반도체 차질로 물량이, 지금 중고차 가격이 크게 비싸다 그러죠. 왜? 신차가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연된,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차량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특히 요번에 이 말레이시아 백신 접종률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난이 좀 해소될 걸로 보죠. 이 말레이시아에서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한 20, 30%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지면은 이 수급난이 해소되면은 자동차 생산이 원활해질 거고, 그러면은 판매량도, 그렇죠? 사고자 하는 물량, 지금 자동차 주문 넣으면 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자동차가 좀 미리 움직이고, 또 주가 수익률 비율도 봐도요, 2020년과 내년 한 12개월 후에 주가 수익 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6.5배, 기아가 5.6배,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러한 회사 내면에 흐르는 것보다는 심리 수급, 어차피 주가는 그렇죠? 재료보다는 수급에서 좌우되는데 심리면으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선조정 받았다, 이런 것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아, 만도,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세 보였어요. 제 콘텐츠라든지 뭐 스튜디오 뉴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11월 12일이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하는데, 요번에 이 온라인 쇼케이스에 통해서요, 한국 콘텐츠 강화 방침을 이 디즈니 코리아가 밝혔죠. 약 20편의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7개로 한국 콘텐츠로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 또 2023년까지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50개 이상 확보를 할 거다.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국내 최근에 뭐 이 시트를 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당연히 되는데, 뭐 제이콘 텐트리라든지 뉴라든지 스튜디오들, 그죠? 저희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쪽,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이 되고, 저는 그냥 갖고 계시는 물량, 그렇죠? 주가 저는 항상 많이 뜨는 거면은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 움직이는 종목이 가지만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또 시장이 지금은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월 3일 날 FOMCA, 11월 25일 날 금통위,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데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부담이 돼서 조정받을 때서 조금 저는 갖고 계시는 물량을 좀 끌고 가되,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달라. 특히 좀 덜 오른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마이너스권에선 관심 필요하고,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30년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죠. 달성했던 목표를 오늘 확정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 관련 종목, 두산 푸얼셀이라든지 비나텍,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조금 차트 완성도가 높다.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그죠? 자, 요것이 이제 기아죠. 오늘 플러스 400원 강보합수를 막았는데, 오늘 장중 한때 그죠? 82,200원 1.9% 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상승 반전되는데, 외국인들이 16만 주, 그죠? 순매수, 그죠? 뭐 기간도 매도가 안 나오죠. 세계 3일째, 그러니까 3일째 조정을 받는데, 나흘 뜨고 3일 조정인데, 올라갈 때, 나흘 뜰 때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최근 3일 동안에 쉬어갈 때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75,000원대에서 출발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85,000원, 한 만원 정도 올려놓고 또 물량을 내놓죠. 여기서 매수 많이 한, 그죠? 우리가 10월 7일 날 보면은 외국인들이 28만 주, 기간이 거의 50만 주 사고, 그 다음날 30만 주, 50만 주, 상당히 많이 샀던 물량을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100만 주씩 또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팔아먹고 도망간다 하는데, 3일 쉬는 동안에도 파는 물량이 없다.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심리면으로서 종합지수가
혼조를 보일 때, 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얘는 치고 갔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조정. 이러한 부분들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금 접근을 당분간은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만도도 오늘 강보합, 현대차도 강보합이죠. 0.4% 정도죠.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 오늘 유가 11, 거의 12% 정도 올랐네요. 근데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지금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다 정리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까 말한 대로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하기 때문에 아직 뭐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조정받고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아직은 꺾이는 부분은 아니다. 최소한 이번 말까지는 아마 좀 움직임이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올라올 때는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다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부담되죠. 그렇죠? 이거 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조금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그렇죠? 좀 상승폭이 정도. 지금 121선이 지난번에 저항받고 왔죠. 요번에 만약에 이것이 강한 종목이면요, 121선을 돌파하고 이거를 지지 삼아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게요, 주가가 역배열이라는 게 뭡니까? 맨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맨 밑에 주가 있죠? 이것이 역배열입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완전 역배열해서 주가는 반동주죠. 자, 요번에 반동 줄 때 21선 먹고 빠졌죠? 그죠? 여기 이제 9월 달에 21선 맞고 빠졌다가, 그리고 올라올 때는 뭡니까? 61선을 맞고 빠지죠? 조정받았죠. 그리고 이제 21선을 지지 삼아서 오르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올라갔을 때는 121선 맞고 빠지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60선 지지 삼아서 오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121선을 돌파를 하고 이거를 밟아주고, 그죠? 움직이면 한번 크게 시세해주고, 그러면서 좀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평들이 다 결집이 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1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면 한 번 더 뛰어서 뭐 최소 10만원 이상은 한번 우리가 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본격적인 장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습이 안정돼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9% 떴지만은 플러스권보다는요, 우리가 항상 내일은 이 돌파 여부를 보고 지지 121선을 지지하는,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121선 지지 여부를 보면서 판단을 해달라.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최종적으로는 이 121선을 그죠? 돌파하고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최근의 주가 움직임대로죠. 이건 정석대로 움직인 거야, 이 종목은요. 그러한 부분들 한번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안 했네요. 그죠? 우리가 비나텍하고 수소 관련 종목죠.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만, 그리고 뭐 소량만 한번 움직이고, 두산포철도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40만 주로 거래가 뚝 끊기는 모습이 있죠. 최근에 보면은. 자, 요는 이 종목 5만원 선을 지지 삼아서 상승 반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만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준선을 5만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단기, 내가 5만원에 샀는데 이것이 4만 뭐 9천원까지 밀렸다가 반동 주는데 5만원 맞고 확 대밀리면은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우리 한번 참고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고배당 종목으로요. 그죠? 우리가 연말이면 항상 배당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이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뭐 코스피 50 지수, 고배당 50 지수가 최근 3개월간에 15일 기준으로 한 5.4% 상승했는데 종합지수는 한 8.3% 정도를 더 상회했다 그러죠.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군들 보면은
그죠? 주로 금융주가 많아요. 삼성증권이 7.9. 이거는 이제 FN 가이드에서 세 곳 이상 추천한 기관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는 그런 종목군인데 삼성증권, NH증권, 증권주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삼성카드, 금호석유,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DGB 금융지주, 그죠? 이것도 다 지방 금융지주 회사예요. 옛날에는 대구은행 그 지주죠. DGB 금융이. 자, 그리고 KTNG 5.97%, 그죠? 이 작년에 5.97 제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KTNG에서 저는 이 중에 금융주보다는 KTNG 지금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KTNG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가, 그죠? 여기 보면은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올해 6월 기준 중국과 유럽의 전기 침투율은 16%, 중국이 16%, 그리고 유럽이 19%. 그러니까 100대가 팔리면은 자동차가, 그죠? 6월까지 100대가 팔렸다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100대 중에서 16대가 전기차고 유럽은 19대란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7%죠. 6월이, 그죠? 6월 전기차 비중이 5.7%로 났지만은 지금 미국은 지금 뒤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더 판매가 더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2차 전지주도, 그죠? 좀 더 이슈화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도 이것이 뭐 20%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좀 과열인데, 그죠? 그런 부분 5.7%. 미국은 아직도 성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최소한 중국이나 유럽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성장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 성장성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8%라죠. 작년에 4%가 2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죠. 이런 부분. 단순히 주가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경기 기본 물량만, 미국이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비중이 뭐 20% 가까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중을 좀 더 낮춰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물량은 계속적으로 저는 뭐 중간에 가격이 주가 변동이 커도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기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 NH투자증권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또 1조 4천억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많이 하락했다.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KTNG, 그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큰 쌍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좀 전환하는 모습이죠. 지금 나흘 연속 상승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연말 아직도 뭐 시간이 2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뭐 81,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81,000원을 기준으로 조금씩 물량을 분할로 매수해서 좀 모으다 보면은 좀 연말에 주가가 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 그죠? 실적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이 최근에 우리가 주말에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줄었다. 그럼 매수 들어올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좀 매수 들어오는 분위기. 그러면 지수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뭐 2,000원 한 1.2% 정도 하락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거죠. 그래서 좀 싸게 16만원 밑에서 매수하면은 한번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으로 충분하게 우리한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요 종목군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본 물량 우리가 8개 종목 항상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승 흐름
그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3개월에 150만원, 1년에 400만원인데요. 먼저 이 3개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보가 나하고 맞는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3개월 한 150만원 가입하시고 잘 맞는다 하면, 그죠? 추가 비용, 한 1개월 내내 내시면은 뭐 100만원 내시면은, 그죠? 6개월에 250만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추가로 250만원 내시면 가입하시고 한 달이네요. 그러면 400만원에 그래서 1년 연장을 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입금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지금 이제 자세하게 안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이상으로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